슈퍼스케일드 커스터머가 2023년에는 131명으로 2022년에 103명에서 늘어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성장은 회사가 더 많은 대형 고객과의 관계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것은 수익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업의 운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도 살펴봤죠. 2023년에 스케일드 커스터머의 수 증가했고요. 스케일드 커스터머의 ARPU, 평균 고객 매출도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핵심 지표들의 증가가 매출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투자활동 현금 흐름 보시면 자본적 지출을 약 2천만 달러,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약 22%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약 17%를 지출을 했고요. 다른 기업 인수하는 비용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약 20% 정도를 사용을 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영업활동의 약 60%가량을 투자활동에 지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고객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인 제타 글로벌 홀딩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타는 옴니 채널 데이터 기반 클라우드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한데 모아 고객을 더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뜻이에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메일, 소셜미디어, 웹, 채팅, 그리고 CTV까지 모든 채널에서 소비자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제타는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타의 핵심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제타 마케팅 플랫폼, 줄여서 GMP라고 해요. 이 GMP는 소비자의 행동과 관심사를 분석해서 어떤 메시지가 효과적일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GMP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분석하고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소비자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 덕분에 기업은 소비자의 의도에 맞춰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이메일로,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소셜미디어로 이렇게 맞춤형 접근을 통해서 소비자와 더 깊이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GMP는 이러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최적화해서 마케팅 효과를 점점 더 높이는 플라이휠 효과를 만듭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컨슈머 데이터 플랫폼 CDP입니다. CDP는 각 소비자의 행동, 프로필, 관심사를 한 곳에 모아서 단일 소비자 뷰를 만들어줘요. 쉽게 말해서 소비자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 모든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맞춤형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제타에는 에이지 인텔리전스라는 분석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는 제타의 독점 데이터와 고객의 데이터를 결합해서 소비자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인사이트를 활용해서 각 소비자에게 정확히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CTV에서 광고를 할 때 각 소비자에게 맞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서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정리해보면 제타는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의 행동을 이해하고 더 효과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올인원 마케팅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고객의 관심사를 예측하고 다양한 채널에서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기업이 제타를 활용하면 고객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더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2023년 기준 10K를 통해서 제타의 핵심 운영 지표와 재무제표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운영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타가 운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New Scaled Customer Acquisition이라고 나와 있죠. 새로운 대형 고객 확보라는 뜻인데요. 제타는 GMP를 도입하는 대형 고객의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대형 고객은 직전 12개월 동안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킨 고객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인 성장과 운영 결과는 제타의 주요 마케팅 자동화 요구사항을 해결하면서 더 많은 대형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고객당 평균 매출의 증대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2023년 동안 대형 고객의 평균 매출, 즉 ARPU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매출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핵심 지표는 바로 기존 고객 매출의 확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새로운 대형 고객을 확보한 후 해당 고객의 사용을 확장하는 데 주력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한 가지 제품 사용을 늘리거나 에이질 인텔리전스 스윗이 여러 제품 간 연결 역할을 하도록 여러 제품을 기업 내에 통합하는 방식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타는 기존 솔루션의 교차 판매와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해요.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제타는 대형 고객당 사용하는 채널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 2023년과 2022년의 대형 고객당 평균 채널 수의 비교를 보시면 2022년 2.0에서 2023년에 2.1로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운 지표가 등장하는데요. Net Revenue Retention이라고 NRR이라는 지표가 등장을 해요. 이 NRR은 연간 순매출 유지율을 의미합니다. 제타는 기존 고객군에서 생성된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 NRR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NRR이라는 지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먼저 처음에는 이전 연도에 매출을 발생시킨 기존 고객들을 추리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들이 올해 우리에게 얼마나 매출을 발생시켰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럼 이번 연도의 매출을 작년 매출로 나누면 바로 NRR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지난 해에 1억 원의 매출을 발생시켰고 올해는 1억 1천만 원을 발생시킨다면 이 고객의 NRR은 110%가 되겠죠. 즉 고객이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매출이 늘어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NRR의 지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2년에는 111.5%였고요. 2023년에 110.9%로 수치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제타가 2022년보다 2023년에 더 많은 매출을 기존 고객으로부터 얻었음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고객의 충성도가 좋다는 신호로 기존 고객들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추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는 키 퍼포먼스 매트릭이라고 더욱 자세한 지표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케일드 커스터머부터 봅시다. 스케일드 커스터머는 대형 고객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스케일드 커스터머는 제타의 성장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스케일드 커스터머는 연간 최소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객을 뜻하고요. 이러한 고객을 늘리고 유지하는 것은 회사의 매출 성장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스케일드 커스터머가 두 가지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먼저 스케일드 커스터머는 지난 12개월 동안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킨 고객을 뜻하고요. 슈퍼 스케일드 커스터머는 지난 12개월 동안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발생시킨 고객을 뜻합니다. 먼저 스케일드 커스터머의 수치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스케일드 커스터머는 전년 대비 12%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에는 403이었는데 2023년에는 452로 수치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 증가의 주요 원인은 미국에서의 고객 기반 확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슈퍼 스케일드 커스터머가 2023년에는 131명으로 2022년에 103명에서 늘어났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성장은 회사가 더 많은 대형 고객과의 관계를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것은 수익의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케일드 커스터머 ARPU라고 나와 있어요. 평균 고객 매출이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 고객 관계의 장기 가치를 증가시키는 제타의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케일드 커스터머 ARPU는 특정 기간 동안의 총 매출을 해당 기간의 스케일드 커스터머 수로 나누어서 계산이 됩니다. 이것은 기업이 고객당 매출을 늘리고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3년 12월 30일 기준으로 보시면 이 지표 또한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요. 이것은 주로 스케일드 커스터머의 플랫폼 사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이 된대요. 그리고 슈퍼 스케일드 커스텀의 경우 고객당 평균 매출인 ARPU가 2023년, 2022년 모두 각각 450만 달러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타의 매출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타의 수익은 주로 기술 플랫폼 사용에 따른 구독료, 사용량 기반 요금, 그리고 전문 서비스 요금에서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수익은 직접 플랫폼 수익과 제3자와의 API 통합을 통한 통합 플랫폼 수익의 혼합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3년과 2022년의 경우 직접 플랫폼 수익은 각각 72%와 77%를 차지했고 통합 플랫폼 수익은 각각 28%와 23%를 차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타의 매출과 각종 비용들을 직전연도와 비교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먼저 매출부터 살펴보면 2023년에 직전연도에 비해서 매출이 23.3%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증가의 원인은 기존 고객으로부터의 추가 수익이 3,560만 달러, 그리고 신규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1억 2,200만 달러로 인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저희가 기업의 운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지표도 살펴봤죠. 2023년에 스케일드 커스터머의 수 증가했고요. 스케일드 커스터머의 ARPU, 평균 고객 매출도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핵심 지표들의 증가가 매출의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매출이 직전 연도에 비해서 23% 늘어난 것을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매출 원가를 확인해 볼게요. 매출 원가는 직전 연도에 비해서 27%나 증가했습니다. 매출보다 더 크게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증가는 주로 미디어 비용에서 6,120만 달러, 그리고 직원 관리 비용에서 190만 달러가 추가되면서 발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매출 원가는 회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하는데요. 제타의 매출 원가는 미디어 및 마케팅 비용과 직원 관리 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미디어 마케팅 비용이란 고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광고와 프로모션 활동에 사용되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제타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제타는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드리자면 제타가 광고를 통해서 발생한 매출의 일부를 제3자, 퍼블리셔나 파트너에게 지불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 광고가 클릭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테고요. 또 광고가 몇 번 노출될 때마다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매출 원가 중에서도 미디어 및 마케팅 비용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미디어 및 마케팅 비용은 고객을 유치하고 매출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광고 전략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타는 이러한 비용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타의 서비스나 제품을 알리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케팅 비용이 매출 원가가 아닌 영업 비용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왜 제타는 매출 원가에 미디어 및 마케팅 비용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타는 고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매출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매출 원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제타의 일반 관리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2022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감소는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주식 기반 보상이 감소한 데에서 기인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셀링 앤 마케팅 익스펜스도 있는데요. 이 비용도 직전 연도에 비해서 감소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이 감소한 것도 바로 주식 기반 보상이 감소한 것에서 기인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타의 매출 그리고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매출이 23% 증가한 반면 매출 원가가 27%나 증가했다는 것은
제타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는 요소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매출 증가율이 매출 원가 증가율보다 낮다면 제타는 이익률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매출 원가의 주된 증가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아까 살펴봤듯이 미디어 및 마케팅 비용이었어요. 제타가 고객을 유치하고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마케팅 그리고 광고의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기존 고객으로부터의 추가 수익과 신규 고객으로부터의 수익이 모두 증가했지만 이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더욱 높아진다면 고객 확보가 비효율적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영업 관련 비용들 중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 관리비와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타의 비용 관리에 대한 의지를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타는 매출 증가와 비용 증가 간의 균형을 맞추고 매출 원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무 건전성을 위해서 수익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타의 Adjusted EBITDA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중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제타는 주식 기반 보상, 그리고 특정 분쟁 해결 비용, 그리고 제타의 핵심 운영과 관련이 없는 반복적이지 않은 IPO 관련 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제타의 사업의 기간별 비교 및 핵심 통제 가능한 비용에 대한 추가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Adjusted EBITDA를 산출하는 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Adjusted EBITDA라는 지표를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업의 핵심 운영을 통해서 얻어내는 수익이 얼만큼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지표를 확인한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업의 net loss, 순손실에서 add back 해두죠. 다시 더해준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세금, 비현금성 항목들 그리고 핵심 운영과 관련이 없는 항목들을 다시 더해주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Adjusted EBITDA는 기업의 현금 창출 능력을 판단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기업의 현금 흐름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들을 다시 더해준다라고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Adjusted EBITDA가 플러스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플러스가 나오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주식으로 지급을 하는 이 주식 기반 보상 비용의 비현금성, 이 비용이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Adjusted EBITDA가 플러스로 확인이 되었어요. 저희가 현금 흐름표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제타의 현금 흐름표가 나와 있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맨 처음에 순손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최종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봤을 때는 플러스 금액을 나타나요. 여기서도 가장 큰 기여를 한 항목이 바로 스탁 베이스드 컴펜세이션입니다. 직원에게 주식으로 급여를 지급해서 손익계산서 항목에서 비용으로 처리가 되긴 했지만 현금이 유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다시 더해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다시 애드백 해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나오게 됐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약 9천만 달러 정도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시면 자본적 지출을 약 2천만 달러,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약 22%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약 17%를 지출을 했고요. 다른 기업 인수하는 비용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약 20% 정도를 사용을 했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총 영업활동의 약 60%가량을 투자활동에 지출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제타 투자활동, 현금 흐름과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캐피털 엑스펜디처,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캐피털 엑스펜디처가 약 2천만 달러가 확인이 되었었는데
2천만 달러 중에서 약 1,6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및 파트너십 계약 투자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데이터 및 파트너십 투자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데이터 투자가 무엇이냐면 제타는 고객의 행동, 선호도, 그리고 시장 동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제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이 돼요. 그리고 데이터 투자는 종종 AI와 머신러닝 기술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타는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투자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것은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드렸던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것이 바로 데이터 투자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번에 파트너십 계약 투자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타는 다른 기업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기술적 경쟁을 강화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분석 도구,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광고 플랫폼과의 제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공동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타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겠죠. 파트너십을 통해서 제타는 기존 고객 기반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데이터 그리고 파트너십 계약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데이터 및 파트너십에 대한 투자는 제타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을 지속하면서 고객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효과적인 데이터 활용과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결국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것은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타는 이러한 성장을 위해서 투자로 지출을 크게 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타의 재무상태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먼저 총 자산이 약 5억 달러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총 자산 중에서 현금의 비중이 약 24%를 나타내고 있고요. 매출 채권이 약 31%, 그리고 영업권이 26%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 영업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는데요. 2023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이 약 1억 4천만 달러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지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 영업권의 잔액이 약 1억 1천만 달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022년 동안에 아르카맥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게 돼요. 인수를 하면서 프리미엄이 발생해서 영업권이 발생했겠죠. 그래서 2022년 12월 31일 잔액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3년 동안에 와카운츠라는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영업권이 발생하면서 2023년 말 잔액이 증가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아르카믹스와 왓카운츠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노트 7의 어퀴지션에 들어가 보시면 먼저 왓카운츠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2023년 3월 1일에 제타는 아웃풋 서비스 그룹과 자산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왓카운츠의 특정 자산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고객 계약, 그리고 기술 자산 및 이런 비즈니스에 종사하는 특정 직원이 포함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왓카운트는 이메일 서비스 제공 업체예요. 그래서 이메일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타는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고객에게 더 나은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죠. 와카운츠의 고객 계약을 인수함으로써 제타는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카운츠 인수를 진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아르카맥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게요. 아르카맥스는 미국에서 400개 이상의 관심 기반 뉴스레터의 개발 그리고 배포의 선도주자로 400만 명의 구독자에게 뉴스 및 연재 기능을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수를 통해서 제타는 콘텐츠 및 고객 기반을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르카맥스는 뉴스레터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제타는 이메일 마케팅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타가 인수한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재무상태표로 넘어와서 매출 채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매출 채권이 약 1억 7천만 달러 정도의 사이즈가 나타나는데 2023년 기준 매출이 약 7억 달러 정도를 나타냈죠. 약 2.8개월치 매출이 채권에 쌓여 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운전자본의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제타의 차입금을 살펴보니까 여기 롱텀 바로잉 보이시죠? 금융부채가 약 1억 8천만 달러 정도 쌓여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9천만 달러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개 년도의 현금 흐름으로 상환할 수 있을 정도의 차입금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보아 제타는 차입금의 규모도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구나 라고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제타의 가장 최근 분기의 보고서인 2024년 2분기 보고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핵심적인 운영성과의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제타는 분기별 기록적인 매출인 2억 2,8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33% 증가한 수치로 가이던스보다 1,600만 달러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체 스케일드 커스터머 고객 수를 468명으로 늘렸으며 이것은 분기 대비 8명, 전년 대비 43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분기별 스케일드 커스터머의 ARPU를 47만 9천 달러로 증가시켰으며 이것은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이고 2024년 1분기보다 2배 빠른 성장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3,100만 달러 기록했고요. 이것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은 2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2024년 2분기 재무보고 데이터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